이제 오들짝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시각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TN 김종희 연구위원, MTN 힌트 정재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5가지 토대로 해서 시장 얘기 나눠볼 거예요. 마감 분석 5 시간이고요. 1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시장 밀리지만 LG이노텍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 움직임을 보면요. 실로 LG이노텍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시장을 주도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해 들어서만 한 주가가 한 15%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외국인들의 사자가 집중이 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계속 담아가는 모습.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걸까요? 의미 있는, 이유 있는 상승일까요? 앞으로는 어떨지 두 분의 시각 챙겨주십시오. 200초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와 묶어서 봐야 되겠죠. LG전자의 최근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 상승, LG이노텍까지 같이 묶여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좀 더 견조한 모습이었을 텐데 LG 지금 디스플레이는 주가는 주춤하지만 매수는 LG그룹 전자계열 종목군들의 최근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소폭 창구 기준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한해서는. 그런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되고 LG 이노텍에 대한 매수도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또 이것이 혹시 G6에 대한 기대감인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LG 이노텍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IT 업종 자체가 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LG 전자나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는 후발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보다는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 자체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후발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LG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G6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줄이는 전략 그리고 조정 시를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LG 디스플레이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조정 시에는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관점으로 좀 보시나요? 네, 일단 LG 이노텍, LG 전자와 더불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G6가 히트할 것이냐. 글쎄요. 지난 G5 때도 굉장히 설레발 쳤다가 실적이 박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난번보다 좀 낮긴 하겠지만 과연 예측하고 있는 정도의 판매가 나올지 굉장히 소박한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600만 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일부 그 전문가들은 LG 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를 파는 게 주가의 상승의 지름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조소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G6 기대감이라면 지금 당장 팔아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릴 때 파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를 때 파는 게 조금 더 올라가서 배가 아프더라도 낫거든요. 그래서 G6 기대감으로 사쳤다면 팔아야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장 부품에 대한 확장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사 모으고 계시다면 가격에 불문하고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6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었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파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전장 부품의 확대를 보는 것이라면 조금씩 사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마감 분석 5 첫 번째 종목은요. LG 이노텍이었는데요. LG 이노텍뿐만이 아니라 LG 전자 등등의 디스플레이 등등에 대한 시각까지 모두 챙겨볼 수 있었던 시간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전략 좀 잘 챙겨 나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마감 분석 5 두 번째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넣어봤어요. 오늘 삼성그룹 주 가운데 가장 크게 올라서고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한 5% 가까운 상승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신약 승인 이 절차를 좀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제약주들 함께 올라서고 바이오 관련주들도 함께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갈 만한 뉴스인 것인지요. 자, 두 분의 시각 어떠신가요? 200초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도 개선, 스kup도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뭐 증권사들도 이에 발맞춰서 뭐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뭐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종목의 흑자 전환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지금 그 적정 밸류인가에 대해서 셀트리온도 뭐 논란거리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일종의 또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게 바이오, 시장 내릴 때 올라가는 게 바이오인데요.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5%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올해 이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많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4%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이 삼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비싼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뭐 프리미엄이라 치더라도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다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미국 쪽에서 약간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그 FDA 승인의 이 부분들을 좀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뭐 동일한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약가 인하를 하면 국내 바이오가 수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 바이오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정책에 관련돼서 자꾸 우리나라에서 뭔가 주식을 찾으려고 하고 수혜주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는 최근에 그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매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철강 쪽에 있어서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라고 하는 굉장히 치사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트럼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업에서는 다를까요? FDA에서 허가하면 끝입니까? 더 중요한 건 FDA에서 허가하는 게 1차적인 관문이지만 추가적으로 그것을 허가해주고 판매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것은 정부 쪽의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끝까지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FDA에서의 허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약업의 영세한 규모,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셀트리온의 뒤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죠. 그게 글로벌엔 없습니까? 글로벌엔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보다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 제품들이 곧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동안 받았던 셀트리온의 독보적인 그 여러 가지 영역도 결국은 판매 허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별 볼 일 없이 10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저는 여전히 좀 딱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다음 종목도 사실 오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를 꼽아봤는데요. LG U+입니다. 실적 발표 어닝 시즌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거의 끝자락에서 LG U+가 실적 내놨는데 또 실적 잘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7,465억 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18% 증가 수준입니다.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영업이익 7조 원대, 7천억 원대를 기록을 한 거예요. 뭐 사실 국내 통신 시장은 주어진 이 파이는 똑같은데 이 안에서 큰 3사, 통신 3개사가 이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움직임이죠. 이런 가운데 LG U+ 조금 뭐 잘했긴 합니다. 어떤 시각 유지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주가는 3%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재훈 전문가님 전략 좀 챙겨주십시오. 100초 드리겠습니다. 예, 금일도 3.5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좀 부과시키기가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약 한 20% 가까운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성장은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차라리 이러한 통신주들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을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일단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탈피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2,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1,000원 정도 때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통신 업종보다는 차라리 산업재 쪽 섹터를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정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시장을 이끌 만한 다른 쪽의 관심,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시각도 챙겨 듣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마감분석 5. 자, 종목을 토대로 해서 시장에 대한 판단 내려보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보겠습니다. 한동안 참 잘 나갔었는데, 그렇죠? 오늘 장에서는 좀 크게 밀립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어떤 차익 물량이 단기적으로 출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좀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연구위원님의 시각 들을게요. 오늘 철강업종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뭔가 악재가 해외에서 또 뭐 잡혀 있다는 얘기들이 뭐 시장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까요? 100초 드릴게요. 일단 그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제가 그 포스코보다는 차라리 세아제강이 좀 낫지 않겠느냐, 철강업종이 굳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뭐 물론 업종 전반에 대한 저의 평가는 뭐 석유화학 업종과 더불어서 가장 안 좋은 게 철강업종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굳이 이제 매매를 한다면 그동안 포스코를 말씀드렸다가 풍산과 포스코를 말씀드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뭐 트럼프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급전직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내일 만약에 오늘 발생했던 강력한 하락갭을 좀처럼 메우지 못하고 거래도 빠르게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트럼프의 최근의 그 행보가 얼마나 강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저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철강도 기업 입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쓰는 것이 맞는데 미국 것을 써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트럼프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에 빠져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계의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쪽이 이렇게 저열하게 나왔을 때 초반에는 다른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시장에 먹혀버리면 누구나 다 저열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그 외 여타 국가들, 거기다가 좀 일본의 견제라든지 또 캐나다 쪽에서 또 추가적인 그 제재를 받을 가능성, 반덤핑 관세의 전반적인 흐름이 불 가능성. 그래서 지금 WTO 체제 이후에는 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자라는 것이었는데 다시 이게 바뀔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마감분석 5 네 번째 종목은 세아제강이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좀 눈여겨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종목 봅니다. 마감분석 5 다섯 번째 종목은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상승폭을 조금 장중에 줄이긴 하면서 진행이 현재 되고 있지만 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오늘 또 도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양쪽에서의 사자가 어제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재훈 전문가님, 역시 100조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일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였었고, 오늘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전일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매수를 해줬습니다. 일단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일렉포일을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휴대폰 쪽에도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지속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올해도 큰 폭의 좀 성장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리 선반영을 받고 난 이후에 6개월 이상 조정기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바닥권역을 탈피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13,000원대 중반권역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5,000원 정도에는 단기적으로 좀 저항 구간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4월 달에 갤럭시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은 하겠지만 그 속도 자체는 더딜 수 있으니 그 포인트를 우리는 잘 잡아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마감뉴스5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두 분께 드려봤고요. 이제 장 마무리 정말 임박한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마감 구간으로 접어들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 센터로 가시죠. 네,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마감 동시효과 예상 체결 가격도 그 뒤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 주요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S오일입니다. 자, S오일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4,4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증권가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하긴 했지만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S오일의 주가는 오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LG유플러스인데요. 자, LG유플러스는 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상으로 봤을 때 지난 4분기에 1,844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증권가의 예상치보다도 약 10%가량 더 높은 실적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고 하지만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1,02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한 실적이고요. 게다가 증권가의 예상치보다도 약 30% 부족한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주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S오일과 비슷한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28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에도 약간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하긴 했었지만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가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던 기업들, 어떤 기업이 남아있는지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될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업인데요.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일단 롯데케미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6,877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가량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호석유는요. 3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920억 원의 영업이익,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9%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될 기업들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실적 발표하게 될 기업들은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그리고 이 증권주 가운데 하나인 NH투자증권, CJ헬로비전과 한국타이어 이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예상 체결 가격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불로 출발했었던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장 초반에 209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출발은 좋았었는데, 자, 2090선을 터치한 이후부터 내리 하락하더니 장중 하락 전환하고 결국 하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감 예상 체결 가격은 0.4% 하락한 2071선을 지나고 있고요. 자, 2070선은 지킨 채 장을 마감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 1%대 상승을 보였었는데 어제 상승폭을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서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있는데 1.84% 하락한 612선까지 내려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가에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지난 2거래일 동안의 이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3거래일 만에 그 모습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자 기관 쪽에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늘 매수 물량을 살펴보자면 외국인 쪽에서 602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거의 1,700억 원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어제는 매수로 한 차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자, 외국인의 매도 물량 또다시 커졌습니다. 437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101억 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강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2%대 하락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예상 체결 가격 52,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와 한국전력도 1%에서 약 3% 가까운 하락세로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이 셀트리온과 메디톡스가 강보합 혹은 상승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부진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0.2% 상승에 그치게 했고 메디톡스가 0.9% 상승, 하지만 카카오와 CJ ENM, SK 머티리얼즈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업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도 개선이 됐고 매출액도 거의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4분기 실적이 매우 좋지 못했죠. 여기에다가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4.6% 하락한 채 마감 예상 체결 가격 그리고 있습니다. 30만 1,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농심입니다. 국내 한 증권사에서 올해 농심의 국내와 해외 사업이 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50%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내놨는데요.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6% 상승한 채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4만 6천 원 선에서 예상 체결 가격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국내 한 증권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올해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적도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과 함께 5.5% 상승한 17만 2천 원 선에 예상 체결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 U+입니다. 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1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2.6%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1,500원 선의 예상 체결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잉글우드랩입니다. 어제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 인프라를 확대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계획과 함께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였는데 예상 체결 가격은 4% 상승한 1,100원 선에 움직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시호가 부근 예상 체결 가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2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었죠. 2월 2일 주식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또 한진해운 파산 진행설 등등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릴 만한 어떤 빌미성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대한 좀 총평 듣고 마감 지수 점검하러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욕이 좀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별화가 좀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만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은 주도주 속의 차별화 그리고 비차별화, 이 차별화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IT 섹터 삼성전자라 일단은 대장으로 해서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왔을 때는 다른 후발 종목군들이 키높이를 좀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과 화학 이런 쪽의 순으로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거래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좀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총 개수가 12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을 한 개수는 230여 개밖에 되지가 않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대형주 쪽에 치중이 좀 과중하게 진행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단 주도 업종 내에서 순환매성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분할 매수를 해서 일단 차분하게 좀 매수를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감 지수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 말씀드렸고요. 코스피는 약보합선입니다. 2071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613선으로 1.7%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큰 폭으로 밀려났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조정받았는데 오늘 11원 넘게 빠졌습니다. 114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적 나온 기업이 있네요. 롯데케미칼 한번 실적 확인하러 가볼까요?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얘기들 참 많았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더 잘 나왔는데요. 4분기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 충분히 들어갔을 텐데 이거 감안하면 2분기 때 지난해 2분기 때 나왔던 최대 실적 이제 갱신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비수기인 4분기 말입니다. 매출액 3조 6,700억 원대 1년 전 비교했을 때 36% 증가였고요. 영업이익 살펴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38%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7,371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님 좀 도와주세요. 롯데케미칼 그동안 우호적인 시각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여전히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화학업종 내 탑픽이라는 것은 여전히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유와 함께 두 종목 모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은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올해 역대 보지 못했던 최대 실적, 이걸 올해에도 이어갈 수 있느냐,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4분기가 비수기의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건데 이걸 내년 4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 작년 2분기에 보였던 역대 2분기 최대 실적도 올해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스프레드 개선이 그 타임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간의 오차로 인해서 계속 뒤로 밀리면서 실적이 계속 개선된 효과를 보였는데 이번엔 반대라는 거죠. 올해부터는 작년에 2분기부터 유가가 서서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납타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원가의 상승분이 약간의 비용으로 작용을 하고 또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작년만큼의 실적도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고평가된 게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실적의 안정성이 없다면 여전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석유 업종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매도고요. 그중에서 그나마 여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두 종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실적 결과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 나눠봐야죠. 마감 질문 일세요를 이어가겠습니다.